환자분의 눈을 정밀 검사해보니 각막 두께도 충분했고 기본적으로는 스마일 라식이 가능한 조건이었는데 아무래도 대형 안과의 경우 하루에 많은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 안녕하세요, 닥터 눈알람입니다. 스마일 라식은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시력 교정 수술인데요. 오늘은 강남의 한 대형 안과에서 스마일 라식 실패를 경험하시고 재수술을 하러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던 환자분의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진솔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을 처음 뵈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상담실에 거의 들어오시자마자 저는 꼭 스마일 라식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고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아서 외부 충격에도 안전하다, 이런 장점들을 보고 결정하신 거였죠. 처음에 강남의 한 대형 안과에서 수술을 받으러 가셨는데 그때 수술이 실패했고 수술 도중에 이 석션이 풀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석션이 풀렸다는 건 수술 중에 레이저가 조사되는 동안에 눈을 고정하는 힘이 떨어졌다는 의미인데, 이런 경우에 보통 라섹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안과에서도 라섹을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꼭 스마일 라식을 받고 싶어 하셨고 라섹의 경우 회복 기간이 좀 길고 통증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 안과를 알아보시다가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의 눈을 정밀 검사해보니 각막 두께도 충분했고 근시나 난시의 정도도 수술이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마일 라식이 가능한 조건이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막의 모양이 약간 뾰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첫 수술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또 여기서 발견한 것은 바로 환자분의 긴장도였는데요. 처음 실패한 수술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중에 당시 수술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많이 긴장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스마일 라식은 레이저로 각막을 정교하게 절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레이저가 조사되는 동안 약 한 20초 동안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한 점을 주시하셔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대형 안과의 경우 하루에 많은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 환자 한 분 한 분의 긴장도나 불안감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자분과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통 스마일 라식 상담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된다면 이분과는 30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먼저 환자분의 각막 모양에 대해 설명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할 것인지, 또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게 되면 바로 라섹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며칠 후에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분의 불안감을 크게 낮춘 다음 수술 도중에도 계속해서 환자분과 소통하면서 심신을 안정시켜드린 결과 스마일 라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위 공장형 안과라고 불리우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적인 차원에서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수술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각각의 환자분들은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각막이 뾰족한 분도 계시고 눈이 예민하신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만큼 더 큰 불안과 걱정을 안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 수술은 결코 컨베이어 벨트처럼 똑같이 진행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각막의 모양, 눈의 상태, 환자분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모든 게 다 다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꼭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력 교정술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닥터 눈알람이었습니다.